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하겠다. 며느리 내가 내 아내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어머니를 쳤다니요? 아들아, 내가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사실이야. 아들은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며느리 차가 사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남편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설마 정말로. 여보야, 나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게 다야? 어머니를 죽이고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고개를 들며 절규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어머니랑 싸우다가 실수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밟았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조용한 주택가, 저녁 무렵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정태수의 집만큼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70세가 된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때 묻은 사진 한 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사진 속 아내 순애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른 수건으로 액자의 먼지를 털어내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있어 그나마 버텼지. 내가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 말이야. 태수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엄격하지만 정 많은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순애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1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현재 태수는 아들 정현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지만 조용한 성격이었고 며느리 유미경은 지나치게 깔끔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이 있어 태수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살 손자 정민수만큼은 태수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는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닦고 있었단다.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색종이로 종이 비행기 만들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알록달록한 색종이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도 하나 접어줄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것은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는 신이 나서 색종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현우가 퇴근했고 미경이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늘 그렇듯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을 선호했고 태수의 옛날식 식사 습관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님, 김치는 접시에 덜어서 드세요. 반찬통에서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미안하다. 태수는 며느리의 잔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끔은 순애가 그리워졌습니다. 순애는 이런 작은 것들에 개의치 않았고 늘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수는 민수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가 오늘 만든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며 두 사람은 소소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태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홀로 거실에 남아 다시 한번 순애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애야,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민수 덕분에 웃을 일이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보고 싶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있어. 태수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평소와 같이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순애가 좋아했던 코스모스가 마당 한편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민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변화를 재빨리 눈치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 있었니? 얼굴이 좋지 않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은 민수는 어제처럼 색종이를 꺼내 들고는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약속한 특별한 종이 비행기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민수가 만든 거라면 뭐든 좋아. 민수는 빨간색 색종이를 정성스럽게 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놀림이 어색했고 중간중간 멈춰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할아버지. 민수가 갑자기 태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그걸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나쁜 일을 숨긴다고? 그게 무슨 뜻이니? 그냥 궁금해서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종이 비행기 접기에 집중했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했던 태수였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정직하게 말하는 게 항상 옳은 일이란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할머니를 아프게 한 사람이 가족이면 어떡해요? 민수의 질문에 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민수는 대답 대신 완성된 종이 비행기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종이 비행기 한쪽 날개에 뭔가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펼쳐보세요.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빨간 색종이 안쪽에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아프게 한 사람이 엄마면 어떡해요? 태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 색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뜻이니? 엄마가 할머니를 아프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정확히 말해주렴.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니? 가끔 밤에 무서운 꿈을 꿔요.
엄마가 소리 지르고 할머니가 넘어지고 그런 꿈요. 태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순애의 교통사고는 분명히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 가해자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그냥 꿈이야. 할머니 사고는 나쁜 사람이 저지른 일이고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이란다. 정말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태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들의 직감은 때로 어른들보다 정확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태수는 며느리 미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된 모습으로 저녁을 준비하는 미경의 모습에서 특별한 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요? 미경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며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말이라니? 요즘 민수가 자꾸 이상한 꿈 얘기를 해서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태수는 미경의 말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쪽지 내용과 미경의 반응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순애의 마지막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날 순애는 미경과 무슨 일로 말다툼을 했었습니다. 태수는 그때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설마 민수의 말이 사실일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아이가 건넨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태수는 민수의 쪽지 내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1년 전 그날을 떠올려 보았지만 기억은 점점 더 모호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태수는 마음을 굳히고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동부화재 보험사입니까?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 처리했던 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의 사고 당시 담당했던 직원과 통화한 결과 당시 현장 주변의 블랙박스 영상들이 일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당시 영상 자료들은 경찰서에서 수사용으로 수집했다가 사건 종료 후 일부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혹시 특정 카센터나 수리업체에 문의해 보시면 복구된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태수는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카센터 목록을 받아 적었습니다. 순애의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복구했던 업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현우가 출근하고 미경이 장보러 나간 사이를 틈타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카센터에서는 이미 영상을 삭제했다고 했고 두 번째 카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돌아가신 사고라서요. 세 번째 카센터에서 태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사장은 태수의 처지를 이해하며 창고 깊숙이 보관된 하드디스크를 꺼내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오후에 다시 오시죠. 태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미경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신발이 많이 더러워졌네요. 아, 그냥 산책 좀 했다. 태수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미경의 시선이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수는 다시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사장이 복구된 영상을 틀어주자 태수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1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이 멀리서나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순간까지는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차량 한 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차량 번호를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사장이 화면을 확대하자 태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차량 번호는 분명히 미경의 검은색 SUV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 아니에요. 이 영상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경이, 내가 설마. 아냐, 그럴 리가 없지. 하필 왜 그 시간, 그 장소였던 거냐? 집에 도착한 태수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날 아침 미경과 순애가 무슨 일로 말다툼을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애가 화가 나서 혼자 밖으로 나갔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자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야, 며칠 전에 내가 한 말,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무서운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엄마가 소리 지르고 할머니가 넘어져요. 그리고 차가 막 달려가요. 그 꿈을 언제부터 꾸기 시작했니? 할머니 돌아가신 후부터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자꾸 똑같은 꿈이 나와서 무서워졌어요. 태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인 식탁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미경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혹시 병원이라도 가신 건 아니죠? 미경의 질문에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을 뿐이야. 그런데 신발에 기름때가 묻어 있던데요. 혹시 정비소라도. 미경아, 아버지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마라. 현우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태수는 미경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서재에서 혼자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차량 번호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경이 순애를 치고 도망간 것일까? 그렇다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수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과 가족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태수는 가족들 앞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미경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이 느껴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조용하시네요. 어디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 하지만 정작 태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민수의 변화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마,
안 돼요. 할머니가. 한밤중에 들려오는 민수의 잠꼬대 소리에 태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 방으로 살금살금 가보니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태수가 아이를 깨우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또 무서운 꿈 꿨어요. 어떤 꿈이었니? 엄마가 소리 지르고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차가 앞으로 갔어요. 민수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이가 실제로 무언가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민수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벤치에 앉아 태수는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겠니? 네, 할아버지. 내가 꾸는 꿈 말이야. 정말 꿈이니? 아니면 실제로 본 것이니?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말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서요. 괜찮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천천히 말해보렴.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랑 엄마가 집에서 싸웠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태수는 숨을 죽이며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차 가지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길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엄마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화내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천천히 말해도 돼.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차가 앞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태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증언은 블랙박스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니? 엄마가 무서워하면서 빨리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길에 누워 계셨는데 엄마가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그냥 집으로 왔어요. 민수의 고백은 태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 격한 말다툼 중에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였지만 더 큰 문제는 미경이 사고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났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때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하면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멀리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없어지는 게 무서웠어요. 태수는 9살 아이가 1년 동안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괜찮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정말요? 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할아버지가 잘 생각해 볼게. 태수는 아이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태수는 미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 좀 먹어라.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미경이 민수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민수가 요즘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하는데 괜찮은 거냐? 태수가 은근히 떠보는 말을 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요? 스트레스라. 어떤 스트레스 말이냐?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미경은 대충 얼버무렸지만 태수는 그녀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순애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민수는 아직 어린아이고 현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태수의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가족에 대한 염려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과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수의 고백을 들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수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순애의 사진 앞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알고도 침묵하는 것도 모두 순애에게 죄를 짓는 일 같았습니다. 현우야, 미경 씨, 잠깐 거실로 나와 보겠니? 태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현우와 미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1년 전 순애가 사고를 당한 날, 당신이 뭘 했는지 말해보겠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하겠다. 당신이 순애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는 걸 알고 있어. 태수의 말에 현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이가 어머니를 쳤다니요? 현우야, 내가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사실이야. 태수는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미경 씨 차가 사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미경은 온몸이 떨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아, 이게 사실이야? 설마 정말로. 현우야, 나는. 미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우의 얼굴에도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냐고.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게 다야? 어머니를 죽이고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현우가 소리를 지르자 미경이 고개를 들며 절규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어머니랑 싸우다가 실수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밟았어. 실수라고?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어? 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떠났어? 태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냐? 내 아내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하지만 현우가 알게 되면 이혼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민수도 엄마 없이 자라야 하고. 그러니까 내 아내의 죽음은 상관없다는 거냐? 태수의 질문에 미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현우야, 나는 정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현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는 순간 민수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미경은 민수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봤구나. 그날을. 엄마, 왜 할머니를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왜 그냥 왔어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나쁜 엄마야. 현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경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현우야, 나를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달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우가 분노에 차서 외쳤을 때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진정해라. 민수가 보고 있다. 민수는 무서워하며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이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민수를 방에 보내자. 할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민수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수를 방으로 보낸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현우는 미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현우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태수와 미경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저를 경찰에 신고하실 거죠?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미경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순애가 결정할 일이지. 태수는 순애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지금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미경은 거실 소파에서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민수와 함께 아이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잘 처리해 줄게. 하지만 태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염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출근해 버렸고 미경은 붓기로 퉁퉁 부은 얼굴로 민수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에는 태수와 미경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저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순애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돌려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싸운 이유는 민수 교육 문제 때문이었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너무 예민하고 조용하다며 더 활발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가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는 말없이 미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나가셨어요. 저도 화가 나서 민수를 데리고 차를 타고 나갔는데 미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길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차에 타시라고 해서 하지만 차 안에서도 계속 싸웠어요. 어머니가 내리시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엑셀을 밟았다는 거지? 태수의 질문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나?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 태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민수는 울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냐?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매일 밤 그 순간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경이 어디 있어요? 현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무릎 꿇고 있는 아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일찍 왔니?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 일만 생각나서. 현우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기고 살 수 있었던 거야? 현우야, 나는 정말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현우가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도 모르겠다, 현우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 태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민수가 거실로 뛰어들어오다가 무릎 꿇고 있는 엄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경이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미경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민수가 있잖아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현우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고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 댁이 맞나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며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정민수 군의 학교 상담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상담 시간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태수는 민수가 학교에서 이 일에 대해 얘기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들은 미경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현우와 미경,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미경 씨가 맞나요? 한 경찰관이 미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교통사고 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미경은 현우와 태수 그리고 민수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자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답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와 집에서 기다리자.
아빠와 엄마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태수 자신도 미경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경찰에 연행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회사를 쉬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느라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태수는 민수와 단둘이 남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민수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지만 태수는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어른들의 일을 해결하고 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날 오후 태수는 혼자 시간을 갖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길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애를 잃은 슬픔, 진실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가족이 무너져가는 현실까지. 산 정상 근처에 있는 순애의 묘지에 도착한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에는 순애의 온화한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애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태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이가 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또 다른 엄마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민수가 어떻게 될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 실수를 외면하면 죄가 되지. 태수는 자신이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말을 되뇌었습니다. 순애도 분명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지에서 내려온 태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게 편지를 써줄게. 태수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민수에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하느냐지. 엄마도 큰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내가 이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 민수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할머니도 하늘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사랑하는 손자 민수에게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쓴 태수는 민수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보렴.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편지를 소중히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현우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미경이 곧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과실치사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지만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현우야, 넌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직은 미경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고도 1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는 게. 현우야, 분노는 이해하지만 민수를 생각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우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와도 될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여기가 내 집이잖니. 엄마. 민수가 달려가 미경을 안았습니다. 미경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얘기해야 할 게 있어. 현우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현우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태수와 미경, 그리고 민수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 씨,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속죄하는 거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 해. 이 아이가 이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야. 태수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순애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정의는 실현되었어. 미경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일 거라고 믿거든. 태수는 사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 민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이야.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태수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법원에서 과실치사 및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수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와 미경의 진심 어린 반성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판결 이후 미경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할까봐 걱정된다. 태수가 새벽에 나가는 미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미경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가족에게 끼친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결국 따로 원룸을 얻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아내와 함께 생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현우야, 민수는 여기 두고 가거라. 내가 혼자 아이를 돌보기엔 힘들 것 같구나. 하지만 민수에게는 안정이 필요해. 지금 또 환경이 바뀌면 아이가 더 힘들어할 거야. 태수의 말에 현우도 수긍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민수가 짐을 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하지만 주말마다 와서 함께 지낼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현우가 집을 나간 후 태수는 민수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숙제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뭐가 될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수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태수는 민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할아버지처럼 착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태수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가족들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경은 환경미화 일을 계속하면서도 야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일이지.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 태수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순애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현우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수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서 교통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태수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민수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에너지로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어요. 미경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엄마가 되겠어요. 현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이니? 네, 민수도 아빠가 필요할 테고, 미경이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태수는 기뻤습니다. 깨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태수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단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사느냐지. 너는 할머니의 일을 통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후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정말로 교통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 관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민수는 할아버지와 순애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어요. 민수가 묘비 앞에 편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아픔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어른이 되겠어요. 태수는 손자의 편지를 들으며 순애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애야, 우리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 준 덕분이야. 고맙다. 석양이 지는 묘지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깨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마침내 새로운 시작점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